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잡아봐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공략 포인트 1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에서 어떻게 저희 파악할 포인트 얻어가 볼까요? 리스트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루닛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대다수긴 한데 위원님 보통 이 시간에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름이 곧잘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딱 10위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렇죠. 상단에 있는 종목, 그리고 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낮아진 건지 여기에서 힌트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일단 오히려 요즘 같은 시장은 상승하는 종목이 거래량이 없습니다. 아, 하락하는 종목이 거래량이 많거나 횡보하거나 변동성이 큰 종목이 오히려 거래량이 많습니다. 즉 어찌 본다면 혹시 앵커님은 OK 목장의 혈투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오늘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아,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왔었나요? OK 혈투를 아, 좀 모르겠어요. 네. 네, 정말 오래전에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 선배님께서 저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아마 그게 무슨 무성 영화인지 흑백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뭐 혈투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냥 보게 된다면 앞서 이제 리스트에 나왔던 것들은 매수와 매도가 계속 경합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뭐 루닛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 효과에 따라서 뭔가 급등할 줄 알았는데 장초반에 급등했던 거 쫓아가신 분들 다시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 매도하면서 계속적으로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의 힘이 강했던 종목이 거래량이 많았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시장 보았을 때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군들은 오히려 더 거래량이 줄거나 좀 안정적 흐름을 좀 보여준 경향이 조금 더 짙습니다. 자, 그중에서 SK 하이닉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오늘 종가상 0.71% 정도로 마감을 지었는데 자, 아무래도 거의 국민 주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SK하이닉스를 좀 매수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제가 이제 앞서 지난달쯤에 아마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SK하이닉스가 13만 5천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아마도 대세 상승장 아니면 시장이 너무나도 좋은 뭔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좋은 호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아쉽게도 시장은 약세권일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13만 3,500원을 기준으로 돌파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향후에 언젠가는 돌파를 해낼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기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에 대한 반도체 섹터의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물음은 저는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일단 지금은 코스피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의 어떤 등락 움직임과 같이 핸들링을 보이거나 커플링을 좀 보여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거래하시면 좋습니다. 즉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꿋꿋했던 종목군들은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꿋꿋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도 시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등을 지난 월요일에 했었나요? 월요일입니다. 그렇죠. 월요일이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상천외한 상황이 좀 나왔었는데 그분이 딱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왜 내 종목은 반응을 안 해? 그랬던 날이었는데 정말 그 정도의 어떤 시장과 싱크가 맞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그 종목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러하고 이제 반도체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전 세계를 내놓더라도 사실상 거의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DRAM 시장에 있어서 과독점이기도 한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DDR4에서 5로 넘어가면서 수율이 좀 떨어졌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판매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또는 DDR5의 어떤 메모리 DRAM 칩 자체가 SK 하이닉스 대비 저렴합니다. 물론 어젠가요? 삼성전자에서 낸드 플래시 가격을 올린다라고 했지만 실제 시장의 수요는 하이닉스 쪽에 더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컴퓨터 부품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쪽에 있어서 DRAM을 좀 필요로 하신 분들은 가만 보시면은 대다수가 다른 브랜드를 달고 있지만은 공급처를 보면은 다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DDR5 뭐 16기가짜리 10만 원에 판다. 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는 한 11만 5천 원, 12만 원 뭐 이 정도의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고 그 외 마이크론이라든지 그 외 회사들도 역시 비싼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일단 뭐 여러 가지 낭설은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냥 현재까지는 수율이 안 좋다, 상대적으로 불량률이 많다 또는 소위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PC 쓸 때 삼성전자의 메모리를 가져다 쓰게 되면은 블루 스크린을 많이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인식 또는 이제 서버를 다루는 곳 또는 IDC 센터, 기타 등등에서
조금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지금 현재 시장 반응이고, 이 부분은 뭐 머지않아서 조만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큰 악재로 보지 않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SK하이닉스가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이 강하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HBM과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HBM 짧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HBM은 지금 우리가 D램보다 가격이 5배 정도 높습니다. 뭐 싸게 볼 땐 3배. 근데 우리가 A100 또는 H100, 이제 뭐 A100 또는 뭐 H100라고 불리는 AI 칩셋이 보통 $5,000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HBM이 들어가는데, 자, 없어서 못 팔고 있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HBM도 하이닉스가 주로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이닉스 지금 조금 아쉽지만은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상방으로 13만 5천 원 재차 돌파 못하면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수와 함께 연동해서 기준점 잘 기억해 주세요 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 장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재춘천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접근 포인트와 더불어서 AS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이미 저희 일단 AS 기준으로 본다면 12% 수익권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어떠한 포인트로 시장 대응할까요? 자, 일단 SK가 아니죠. 두산로보틱스죠. 네, 맞아요. 예, 정신이 없습니다. 두산로보틱스요. 자, 두산로보틱스는 이제 앞서 여러분들께 적절한 시점에서 매수 안내를 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냈는데요. 일단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두산로보틱스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47,000원 이하, 46,000원대에서 물량을 좀 모아가시는 전략 아직까지 유효하며, 아직 매도치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46,000원대 그 전후 가격으로 조정을 보여주게 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흐름,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언젠가 한 번쯤은 로봇주들도 양극재가 시장에서 준 충격처럼 시장을 이끄는 어떤 리더 섹터로서 발돋움하지 않을까, 그런 흐름들이 머지않아서 조만간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 새롭게 그리고 더 끌고 갈 가격대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절선을 굳이 잡는다라면 42,000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42,000원 선까지 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좀 아쉬운 상황일 것입니다. 뭐 섹터가 안 좋든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일 것이고요. 일단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잡아보게 된다라면, 일단 단기보다는 한 중기 정도로 잡아보게 된다라면 그래도 한 65,000원 선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해 볼 수 있겠고, 물론 목표가를 제시한다고 그 목표가 도달 안에서 버티지 마시고 수익 줄 때 매도하고 다시 싼 가격에 매도하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도 같이 꼭 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선 챙길 수 있을 때 일정 부분 챙기는 전략도 유효하다. 중기적으로는 목표가 설정해 주셨고요. 65,000원 이야기가 일단은 됐습니다. 시장 마무리하고 시장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어떻게 방향성이 나올까요? 일단 코스피는 상승권에서, 코스닥은 하락권에서 마무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화되는 흐름이 포착이 되는데요. 막판까지 유지가 될까요? 오늘 수급적인 포인트와 더불어서 환율까지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월 9일장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9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빨간불로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3거래 연속 내리막길 걸었습니다. 그래도 800선은 지켜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포인트 봐야 될까요? 일단은 매크로 측면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4.5% 아래로 내려왔고요. 고유가에 대한 우려도 하나 덜어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와 고유가에 대한 불안감은 없는 상황에서 오늘장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실제 거래가 좀 얇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움직인 종목들도 좀 제한적이었었고요. 오늘장에서는 사이즈 큰 종목도 종목이지만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수의 마침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그래도 상승권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2,426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오전에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주도했지만 그래도 다시 상승권으로 끌어올리면서 고점 부근의 탄력을 조금 더 가져가려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점 코스피 쪽에서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1%의 하락으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은 빨간불이었으나 대다수의 시간을 하락권에서 보낸 코스닥이었는데요. 장중 특히 오후로 넘어가면서 800선 이탈, 797선까지 저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회복력은 800선에 대한 지지력은 보여주면서 마무리된 지수였습니다. 그러나 3거래 연속의 내리막길이었다는 점 한번 짚어드리고요.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이라서 좀 보실 부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 초반에 10시 반까지는 200, 300억 원 가량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는 물량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동사항이 오후로 가면서 더 깊어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1,000억 원 가량으로 화면상에 나오는데 막판에 물량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2,800억 원 가량으로 집계가 최종으로 된 것으로 보이네요. 잠시 후 한 번 더 체크를 할게요. 기관 쪽에서 매물 좀 변화도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긴 하지만 연기금 쪽에서 막판에 매도 물량 나온 것으로 보이니까요. 잠시 후 한 번 더 코스피 쪽을 체크를 하고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외국인 기관 쪽에서의 동반 순 매도가 포착이 됩니다. 기관 쪽에서는 600억 원 가량으로 확인이 되는데 매도 주체 투신권으로 확인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방향성은 막판에 뚜렷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 소폭의 순매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 쪽의 매수세는 강하게 잡힌 채 마무리가 됐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선물 쪽에서는 5천 계약 정도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사자세가 주력이 된 흐름이었다라는 게 오늘장 가장 큰 특징. 막판에 매수세 여기에 대한 포인트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확인하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은 1,310원 선에 오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오전보다는 오후로 갈수록 조금 더 경계감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파월 의장의 통화 정책 관련된 코멘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계 매물이 오후장 강하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전장에서는 중국의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디플레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그래도 큰 영향 없이 흐름이 이어져 왔다라는 점이 오전장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환율 시장도 거래가 얇습니다. 변동성 계속 체크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수치가 맞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막판에 큰 매물 더욱더 더해지면서 2,800억 원 가량의 매수 우위가 나왔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장 막판에 연기금 매도가 나오면서 268억 원 정도의 매수세로 매수폭이 줄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켜주는 빨간불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의 시선이 조금 다른데 오늘 삼성전자 장중 사는 모습 보인 반면에 SK 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오늘 파는 모습 이번 달 들어서 처음으로 외국인 쪽에 포지션 나왔다라는 점 최종은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가수급상으로는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변동성 좀 계속 큰 구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폭은 상당 부분 만회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에코프로 기준으로 본다면 장중 70만 원 선 이탈, 6%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1%까지 하락률 줄여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포스코 DX 마찬가지입니다. 막판에 2차 전지 중심으로 낙폭 많이 줄였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다음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JYP 엔터 1% 플러스로 마무리가 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로봇주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소 쉬어가는 패턴, 그리고 펄어비스까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게임주의 연속성도 확인이 되고는 있지만 펄어비스 조금 예외였습니다. 붉은 사막에 또 한 번 물음표가 찍히면서 시작에 대한 매물 부담을 소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 역시도 저점 대비로는 많이 낙폭을 만회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 다만 하락폭 자체는 깊습니다. 8% 하락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첫 번째로는 옵션 만기일 이 정도면 조용한 건지 막판에 들어온 물량 변화의 포인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정말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단 만기일인지 몰랐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궁금합니다. 만기일의 영향에 대해서 그렇다면 위원님이 모르셨을 정도면 아니 그렇게 일정을 체크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예 얘기도 의미를 될까요? 두지 않습니다. 아, 네, 그 그렇군요.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의미 자체를 두지 않고 오로지 수익을 내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이게 정말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사상이 정말 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면 약간 소위 말해서 싼티난다, 저렴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최근 2, 3주간은 정말 시장 방향성 다 무시해버리고 수익을 내는데 그리고 어떠한 종목이 주도주의인지만 좀 집중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제가 옵션 만기일인 걸 물론 알았겠죠. 하지만 아예 신경을 안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종목이 좀 집중을 많이 했는데 저는 앞서 지난주 목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방향성 예측에 대해서는 아예 가치를 두질 않습니다. 즉 많은 곳에서 바닥이다 또는 올라갈 것이다 또는 지금 현재 사야 될 때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만 자 오늘 사야 될 것 같은 종목 예를 들어서 뭐 게임주라고 합시다. 내일 정말 상승을 할까요? 내일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제 해서 좀 대충 보니까 뭐 올리패스 오늘 하한가 수준을 내려갔고요. 3기 역시 큰 폭의 하락세 보여줬고 어제 알테오젠 장중에 마이너스 30%가 넘는 급락 보여줬습니다. 삼보모터스 오늘 고가권에서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종목군들이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시장은 요동쳤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즉 지금은 시장을 보실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성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돈이 몰리는 종목 예를 든다면 위메이드 움직이면 위메이드 거래해야 되고요. 경농 움직이면 경농 거래해야 되고 정말 그런 어떤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되었든 또는 어떤 재료에 의해서 시장의 어떤 자금을 끌어모으는 어떤 흐름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한 종목을 좀 트레이딩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말 말씀드리겠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손이 느려서 잘 못해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은 상승장에서만 주식하셔야 됩니다. 하락장에서 돈 벌려고 자꾸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상승장에서 그냥 묻어두는 투자를 하셔야지 하락장에서 묻어둔 주식들 지금 손절 못해서 애매해지죠. 시장 반등 나올 때 전혀 반등 안 했죠. 자, 이런 종목군들은 정말 본인이 좀 독하게 생각하시고 절박하시다면 비중을 줄이거나 또는 어떤 다른 종목을 교체하는 쪽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거나 하다못해 뭐 100이든 300이든 500이든 따로 별도의 계좌 만드셔서 예수금 채우셔가지고 한 번쯤은 지금과 같은 시장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뭐 저는 그렇습니다. 수익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수익 금액만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농담삼아 하는 말이 수익률 내가 뭐 50% 냈는데 벤츠 가가지고 차 한 대 주십시오.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는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돈이 작아서 뭐 내가 돈이 지금 예수금이 얼마 안 돼서라고 하는데 앵커님 제가 하나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네네. 투자자분들이 전 예수금이 얼마 없어요라고 했을 때 그 예수금이 얼마 없다라는 게 얼마일까요? 그거 너무 주관적일 것 같아요. 너무 주관적인데 네. 평균치는 있습니다. 얼마가 평균치일까요? 보통 한 2, 3천입니다. 아하.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은 일단 시작을 1억으로 한 다음에 이게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작게 느끼시는 거예요. 왜? 내가 기존에는 10,000주씩 매수했는데 지금은 2, 3,000주씩밖에 매수 못해. 이런 게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오히려 작은 수익도 꾸준하게 이어가면 큰 수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 지금 시장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쫄지 마시고 너무 주눅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만요. 오전에 네. 그날의 매매 계획을 다 세우고 네. 그때 모든 매매를 마무리하자라는 이전의 전략은 그대로 끌고 가도 괜찮으실까요? 보통 통상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매매가 갭 네. 띄운 종목 시가 매매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 그러면 그게 포인트다. 아닙니다. 일단 시가 매매 좋습니다. 네. 무한이면 도예요. 홀짝 배팅.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를 띄운 종목보다는 차라리 어제 강했거나 또는 당일에 어떤 뉴스가 있는 종목 또는 시간의 동시효과에 강했던 종목 또는 장 초반 1분에서 3분 동안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양선의 종목 위주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갭 띄운 종목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오히려 정말 총알바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담대하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어떤 포인트로 대응할지에 대한 팁을 좀 막판에 드려봤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 해주신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벌써 한 주의 마지막 월요일 이후 긴 시간 지난 것 같은데요. 내일 마지막 거래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